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사위자 이걸록입니다. 그리고 저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네, 주인공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배우자가 과연 단독으로 상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같이 상속을 받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돈의 문제니까 한번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뭐 간단하게 제가 이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요.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왜 하냐면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2015년도에 했던 판결을 뒤집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번에 그 뭐예요, 그 검수완박법 검수완박. 그 판결하는 것만큼 그게 뭐 쟁점이 많이 되고 막 시끄러워서 그렇지 그것만큼 이게 중요한 거를 바꾼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속제도를 법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렸네. 네. 이게 2015년도 판결을 바꾼 거예요 이번에. 뭐 엄청 큰 이변이네요. 사실 우리 저기 도사 이승태 TV가 부동산, 뭐 환경, 건설 이런 거를 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그쵸.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배우자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 두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상속을. 근데 이 자녀들한테는 또 손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자녀가 있는 거죠. 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배우자랑 손자녀랑 공동으로 같이 배분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니다 단독으로 누군가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예전의 법률을 한번 뒤엎었던 이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엎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복잡하지만은 또 이승태 변호사님의 스타일로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있어요. 제가 와이프인가요? 그거는 좀 아마. 근데 어쨌든 와이프가 이 와이프 해요. 우리 와이프 하는데 우리 밑에 애들이 있어. 그러면 갑자기 근데 내가 빚이 좀 많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빚을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죽었는데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 상속을 포기했어. 근데 뭐 사실 빚이 없는 경우도 상관없어요. 애들이 엄마가 재산을 그 다 가지셔라. 그런 취지로 자기들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 밑에 손자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을 또 낳은 거야. 그러면 그때 옛날 판결을 뭐라 그랬냐면 이 와이프가 우리 소장님이 우리 그 내 손자들 그리고 우리 애들의 애들의 자녀들하고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2015년도까지.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그때부터 의문이 생긴 거야.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꿨느냐? 결론만 얘기하면 애들이 포기하면 혼자 다 상속한다는 거야. 배우자가 상속한다는 배우자가 다 상속한다는 거야. 옛날 요약하면 옛날에는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은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배우자 제가 그렇지 상속한다. 제가 돈 받는 거예요. 빚이 아니라 돈이죠. 아니 근데 상속은 돈. 여기서 빚과 돈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재산이 많으면 애들이 저희는 상속 포기할게요라고 했으면 엄마가 다 받는 거고. 맞아요. 재산을 빚도 마찬가지야. 제가 제 구독자분 중에서 상담이 왔는데 빚 상속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다가 빚을 상속을 받아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그 단순 승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뭐 상속 비율도 알면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할 때 그러면 상속의 종류가 뭐냐는 거예요. 요것만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1순위 상속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직계비속이에요. 직계비속. 직계비속. 그 얘기는 직계비속이라는 게 자녀뿐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들이 다 직계비속이에요. 제 밑으로 가는 게 비속이야. 위로 가는 건? 존속이죠. 존속은 그럼 몇 순위예요? 존속은 2순위. 2순위예요. 존속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게 다 존속이야. 다 존속인데 그 사람들이 2순위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그럼 어떻게 돼? 배우자는? 존속입니다. 이게 틀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몰라 일반들이 사람들이. 부부는요 1순위와 동순위야. 그 다음에 2순위와도 동순위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망했잖아요. 우리 애가 1순위고 와이프는 1순위와 동순위야. 웃기잖아요. 그죠? 와이프가 1순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가 애들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 아버지가 계신 상태에 내가 결혼만 하고 내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동순위야.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는 어떻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법이 이상하구나. 왜냐하면 와이프를 단독 상속인이나 상속의 순위로 1순위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와이프한테는 그리고 또 남편한테는 이거는 너는 관여하지 마. 너는 1순위가 아니라 내 혈족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같은 순위야 라고 한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뭐냐? 왜 어디서 나왔겠어요? 유교 사상. 유교적인 사상. 이게 실제로 굉장히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재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뭐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변호사로서 뭐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재산이 한 20억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보험금이 10억이 됐어. 근데 내가 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상속을 누가 받아가야 돼? 그 아버지랑 동순위가 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바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쟤는 상속 받으면 안 돼. 우리 핏줄 아니잖아. 그렇지. 제가 그 내 돈 받아가면 근데 상속 비율도 한번 알아둬야 돼요. 엄마 아버지 둘에다가 와이프는 2분의 1을 가산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존속이 있을 때 비속이 있을 때는 아들이 둘이잖아요. 1대 1대 1.5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많기는 해요 와이프가.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2분의 1을 가산해 주는데 문제는 그 부모님들이 그 배우자랑 상속 비율을 나누거나 우리 처가 1.5를 더 가지고 가는 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거 갖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재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했던 거 그거 억울하다. 우리 아들 거 왜 가져가서 잘 그렇지, 사느냐. 그렇죠. 그거는 너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 죽었는데 옛날 말로 따지면 남편 잡아먹은 여자가 너 지금 재산 네가 다 가져가? 그래 애가 어리면 더해요 부모님들이. 왠지 아세요? 애가 어리면 애랑 엄마가 30억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이 10원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2순위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젊은 그 미망인이 30억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애들 굶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난리를 쳐요. 실제 상황. 이 실제 상황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설득을 시켰다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애들의 엄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애들한테 내려가는 거고 엄마가 알아서 처분하시는 거지 부모님들이 그거를 갖다가 왈가왈부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이 사망을 했으면 슬퍼하고 위로하고 잘 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 상속 합의금 나한테 줘야 된다고 얘기하신다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보세요. 애들이 없으면 애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한테 가잖아요. 이 상속인이. 그럼 직계 존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 직계율 쪽하고 같이 계속 동순위로 가게 해석을 했겠어요. 와이프는 무촌이야. 나랑 혈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돈도 옛날에는 이 핏줄 같은 거야. 내 피로 가야지 이 재산이 왜 남의 여자한테 그리고 다른 남편한테 갔느냐? 남의 남편이야. 내가 죽는 순간 와이프가 죽는 순간 그 처갓집에서 볼 때는 남남이지. 남남이야. 내가 그 돈 갖고 튈까 봐. 그러니까 진짜 젊으면 더 심하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오랫동안 왔으면은 그래도 가족으로서 인정을 조금 받는데 핏줄이 아니라도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어. 그럼 네가 잡아먹었네? 그렇죠. 이렇게 딱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 보세요. 이게 그래서 지금 2015년도 판결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에게 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건 상속인을 먼저 생각하면 쉬워. 자녀가 상속되는 거잖아요. 배우자랑. 근데 피상속인 나예요. 사망자. 나한테 손자녀나 또 직계존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그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는이 뭐냐면 손자녀가 있을 때 손자녀랑 아들의 아들하고 동순위가 되거나 또 그 위에 직계 존속 만약에 아들이 없을 때는 아들의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위에 직계 존속하고 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읽으면 어려워. 그냥 제 얘기만 들으세요. 이게 쉬워. 그렇게 했던 거를 변경한다. 왜 변경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 바뀌었어. 세월이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상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민법이 아까 우리나라 민법의 체계는 어쨌든 배우자는 여자 재산보다는 남자 재산을 나눠준다고 생각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그 혈연 관계가 없는 처가 가져가는 게 옳으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다가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요.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먼저 상속을 포기했어요. 난 재산 안 받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 법이 남아있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둘이 공동 상속인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한 명이 줄었어. 입이 줄었으니까 재산이 늘어났잖아. 네. 둘이 가져갈 수 있는 게 2대2, 뭐 2대1은 아니 1대 1.5가 됐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까지 상속을 포기했네. 얘까지? 그러면 엄마가 단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뀐 게 밑에 있는 손자녀나 직계존속하고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자녀가 있었을 때 둘한테 다 아들이 있었다고 쳐요. 우리 딸 둘한테 아들이 하나씩 있으면 아들 둘하고 다시 배우자가 내 와이프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야. 그럼 1대 1대 1.5가 돼요. 이상하잖아. 원래 한 명이 포기했을 때는 상속재산이 늘어났다가 1대 1.5로 또 하나 포기하니까 갑자기 상속세이 줄었어. 야, 이게 법리가 좀 이상하다. 한 명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랑 두 명이 포기했을 때랑 왜 그게 달라지느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속 포기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상속 포기할 때 이렇게 자녀만 포기하면요. 이게 상속이 포기된 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 계속 그러니까 2순위 상속인한테 내려가는 거야. 1순위에서 2순위로 1순위에서도 또 직계비속으로 가고 또 직계비속이 없으면 존속으로 가고 형제자매 3순위까지 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왜냐하면 아버지가 빚을 얼마가 있는지 모를 때 가족들이 둘 다 자녀들한테는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상속을 포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엄마가 다 책임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내리냐고 밑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 상속 포기한 상속인들의 의사하고도 반하는 거지. 이 사람들 의사랑 다른 거야. 엄마가 다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이거를 자꾸 밑으로 내려서 내 쓸데없이 중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까지 또 상속을 포기하게끔 만드느냐. 이렇게 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엄마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냐. 이거예요. 같은 상속 재산을 자꾸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야, 이게 무섭네요. 만약에 빚이면 어려워요. 이게 빚이면은 진짜 무서운 거네요. 이게 상속이 세 가지예요. 단순 승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이 있고 상속 포기가 있어요. 상속 포기는 상속은 나 안 할게, 상속 안 할게 이러면 되는데 내려간다니까 이게. 1순위에서 2순위로 3순위로 쭉쭉 하다 보면 계속 내려가 계속.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가족 많은 집에서 상속 포기해달라고 오잖아요. 필요한 서류 상속 포기서가 뭐 한 30개 50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까지 상속 포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거든요. 한정 승인은 뭐냐면 내가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을 안 하면 한정 승인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부채도 변제하겠다. 빚도 내겠다. 이게 한정 승인인데 한정 승인이 편해요. 근데 한정 승인은 사람들이 모르고 안 해. 그러면 단순 승인이 돼. 그러다 보면 빚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상속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상속 포기 모르면 상속 포기하면 되는 줄 아는데 잘못하면 내려가고 거기다 또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네요. 만약에 상속 포기 잘못하면은 우리 자식한테 빚으로 아픔이 될 수 있고 그러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냥 그렇죠. 사돈의 팔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그 소장 날라온다니까? 상속 포기해가지고 너가 후순위 상속이니까 돈 내라. 깜짝 놀라는 거야. 물론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때 뭐 특별 한정 승인을 받든지 이러면 그 법률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지만 벗어날 수는 있는데 놀래잖아.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신 지 뭐 1년, 2년 지났는데 내가 무슨 상속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소장을 받아야 되냐고. 우리나라 상속 포기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거를 이번에 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무를 이렇게 하는 이제 등기관들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단독 상속으로 이렇게 처리해온 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대법관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다수 의견으로 정리한 거예요. 8년 만에. 얼마나 복잡하고 이슈가 큰 만큼 그냥 이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8년 만이라고 하는 게 8년 동안 재판을 한 건 아니고 옛날 15년도가 마지막으로 똑같이 옛날처럼 공동상속 되는 거다. 손자녀가 만약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둘 다 상속 포기하면 한 명 포기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사람하고 공동상속이 되는 거고 둘 다 전부 포기했을 경우에만 손자녀나 직계존속으로 간다는 거거든. 거기랑 같이 공동상속인 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 와이프는 있고 근데 애가 둘이면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남아있는 자식하고 공동상속인 그 다음에 둘 다 포기하면 단독 상속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우리 자식들의 또 자식들하고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자식이 없을 때는 직계존속 우리 엄마 아버지랑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로 해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단독 상속한다 배우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다. 종류도 복잡하고 법조문도 어려워서 참 힘들지만 제가 그냥 정리한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네, 결론적으로는 배우자가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전부 다 상속을 포기한다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손자녀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자가 단독으로 한다. 네네. 그다음에 일부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은 그거는 거기에서 이제 배분이 되는 부분.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과거에는 안 그랬다. 네. 배우자가 단독이 아니라 손자녀까지 쭉쭉 해가지고 그렇죠. 손자 팔뚝까지 내려가는 네네. 상황이 네. 되었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간결한 내용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사실 간결하게는 안 했어요. 근데 장황하게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최선이야 그래도. 아니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제가 복잡한 걸 알기 때문에 들었을 때 되게 간결했다고 저는 생각이 이거 듭니다. 보니까 눈물 날라 그래.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 아침에 이게 진짜 단어 공부를 했어요. 한국 단어. 근데 한자 단어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두 번 정도 다시 살펴보시고 상속 문제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 순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누구한테 승계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모르면은 도사 이승태 변호사님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리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예, 오늘 또 좋은 내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